오버투어리즘 이랬으니까 오버투어리즘의 컨셉은 됐죠? 자 어디 있냐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이런 데인데 사실 레스토어 하면 의존하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쉬는 거니까. 자 어디에 의존하고 어디에 기반이 있냐면 on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social science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는 사회과학과 그리고 투어리즘 스터디에서 우리가 뭘 주로 보는 거냐면 특정한 추정을 하는데 그 뭐에 대한 특정한 추정을 할 거냐면 사람과 뭐가 사람과 장소가 커먼하면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흔한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가정을 하고 있다. 잘 봐. 오버추어리즘의 개념을 설명할 건데 뒤에 있는 단어 전혀 쓸데없었고 한 단어가 핵심이야. 뭐야? 특정한 어썸션을 한다. 이 특정한 게 뭔지만 파악하면 이 주제는 끝난 거예요. 되니? 도입에서 전부 다 내줬어. 여전히 이 질문 뭐야? 이거 도입부야. 그럼 이제 주제가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주제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particular assumption이 나와야 된다. 근데 봐봐. 특정한 추정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사람과 장소의 관계지? 관계를 물어본다 그랬지?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로서 바라본다. 학문들이. 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게 답일 거니까 여기서 동사의 핵심이네. 되니? 내가 두 번째 페이지 때 가르쳤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관계가 핵심이라 그랬다. 자, both are seen.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어떻게 될 거냐면 아주 명백하게 정의되어지고 demarcated 그리고 demarcated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이 단어는 경계를 정하다. 됐죠?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지? 정의가 된다는 건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어떤 거를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건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게 선생님 그러면 항상 정의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잘 봐봐. 내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 만약에 너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가 전부 다 울타리야. 좋아 안 좋아? 2m가 넘는 벽이 있어. 너네가 길을 걷는데 골목마다.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알겠지? 그럼 너네는 교도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맨날 걸어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어때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건물까지 가는 요런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조경도 좀 있고 맞지? 이렇게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여기 막 서 있고 그리고 막 길들이 있는데 여기 뭐 우물도 있고 뭐 이래서 길들 막 이렇게 돌아서 막 와야 되고 심지어 건물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한참 중간 어딘가에 갑자기 건물 2층이 생겨.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 카페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휴식처들도 있고 그리고 막 계단들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로 올라가. 이런 게 좋은 거야. 왜? 자연스럽게 건물로 관입하잖아. 맞잖아. 그럼 어디까지? 원래는 여기는 사유지지만 이해되니? 원래 도로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사유지인 거야. 애초에 도로가 아닌 곳은 다 사유지야. 됐지? 그런데 사유지에 여기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공공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나 대부분의 공공성을 가진 곳에서는 사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좋은 거야. 알겠지? clearly defined가 되면 안 돼요. 뭘 제외하고? 고속도로를 제외. 고속도로는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속도가 달라서. 됐지?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에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근데 이걸 제외하고 근데 선생님 개념은요. 야 씨 개념은 무조건 정의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공유가 안 되니까. 이해됐니?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이 단어가 이 당시에 난 되게 어려웠거든.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수능 완성 단어에서 나왔어요. 당시에. 내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수능 완성을 그래도 2주 동안 단어만 보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꼭 수능 완성에서 핵심적인 단어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 그대로 나와. 물론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뭐가 나왔어? 주석이 나와서 다행인데 됐니? 주석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 알겠지? 계속 보자. 자, demarcated가 된 건데 이 둘은 사람들은 are framed 어떻게 보여지냐면 as bounded social actor 어떻게 된 거냐면 경계가 정해진 즉 어떤 범위가 있는 사회적 행위자예요. 행위자. 액터를 행위자라고 해석하라는 거는 이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이야. 배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사람들은 어쨌든 어떠한 명확한 확실한 사회적 행위자인데 뭘 할 거냐면 either playing
role of the host or guest. 주인이든 게스트든 어쨌든 어떤 역할이 정해져 있대. 아, 역할이에요. 됐죠? bounded social act에다가 동그라미 쳐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롤이 있다야. 롤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야? 명백히 정의된다라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거나 뭐여야만 해? 호스트여야. 게스트여야 돼.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의가 되어졌고 동시에 경계가 있는 거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히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로서 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는 in same similar way 비슷하게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공통점 연구인데 particular assumption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먼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수업할 때 ABC가 어떨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 사람을 정의해줬으면 그러면 사람과 뭐에 대한 얘기였어? 장소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장소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가 다음 문장에 나와줘야 되잖아. 됐지? 다만 이걸 어떻게 묶어놨어? 얘와 비슷하게로 묶어놨으니까 더더욱 ABC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됐니? 선생님 이 자리에서 however가 나와도 돼요. 여기 however 나와도 돼. 선생님 왜요? 어쨌든 장소에서 사람에서 장소 얘기로 바뀌었잖아.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in fact나 however를 써도 상관없어요. 됐죠? 계속. 자, 장소는요 are treated 어떻게 정의되어지냐면 as a stable container 어떻대요? 굉장히 안정적인 용기래요. 됐죠? 여기서 안정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고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니까 stable은 clearly defined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니네가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설명해요. 뭐래요? 아주 명백한 boundary, 경계를 가지고. 그러므로 장소들은요 can be full of tourists. 뭐로 가득 찰 수 있냐면 관광객들로 가득 찰 수도 있어. 그러므로 뭘 겪을 수 있냐면 over tourism을 겪을 수도 있어요. but 그러나 세모치고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뭐냐? indeed 참으로 there are examples of a particular attraction. 아주 특정한 유인책이 있다는 거야. 됐죠? That have limited capacity.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제한된 수용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An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이상 공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제한된 capacity가 있다고 바라본다는 거지. 세모 쳤어요, 쌤이. 이거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일 거거든. 오버투어리즘 뭐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들어갈 건데 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장소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파시티가 리미티드라서. 됐니? 저기에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컨테이너가 원래 안정적인데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관점일 거야. 뻔한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요렇게 보셔야 돼. 계속 오버투어리즘 뭔지 이해하면서 가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this is at least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야, 이거 capacity 말고 뭐 쓸 수 있어? 수용 능력이라 그랬지. 맞지? 쌤이 숙박시설에서 쓰는 유일하게 수용 능력을 얘기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accommodate. 그쵸.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원래 얘는 숙박하다인데 수용하다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잘 알아두시고 요 단어가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진짜 공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This is not least the case with some man-made in construction such as Eiffel Tower. 자, 이것은 그래서 어떤 게 아니냐면 특히나 어디에 얘기인 거냐면은 몇몇 인간이 만든 인공 건축물에 대한 얘기인데 에펠타워 같은 것들이 however 그러나 with places such as this. 근데 도시와 같은 장소나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or even whole country 모든 국가 같은 경우는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 and described as victim of overtourism. 다 목적지로서 홍보가 되었고 이런 친구들은 또 종종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버투어리즘의 희생양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됐죠? things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되냐면 복잡한 규정을 두어야 된대요. 다시 형광펜치 칩시다. 이게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물 중에서
단일 건축물이나 단일한 어쨌든 뭐 건물이든 에펠타워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인공물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단일 건물이든 인공물에 대해서는 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정확할 수 있어. 그런데 도시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잖아. 그렇잖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흘러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도시에 들어왔다가 이 도시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경기도 외곽이라면. 그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져요. 무슨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사항이 뭐지? 여기서 띵스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서 띵스는 뭐냐면 소재예요. 당연하게 오버투어리즘이요. 물론 얘들아, 띵스가 그러면 오버투어리즘을 받는 건데 왜 단수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뭐니라고 하면 오버투어리즘의 관점에서 과연 지역이나 도시를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많아져. 단일 건축물에서는 정말로 제한된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했지만 이 지역으로 가면 경계가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물어보자. 경기도가 어디까지니? 아는 사람? 되게 애매하지 않아? 내가 물어볼게. 여기 우리 동네에서 여기 별내에서 차 타고 저쪽 서울로 나간다고 쳐봐. 그럼 화랑대역으로 쭉 가지. 맞지? 버스 타본 사람들 다 알 거잖아요. 화랑대역으로 쭉 가잖아. 어디서부터 서울 느낌이 나? 생각해봐. 주변 풍경을. 서울 느낌이 나려면 공릉까지 가야 될걸? 여기서 버스 타고 내가 봤을 때 40분 가야 돼요. 됐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서울이냐면은 너네 그 육사 있는 데부터는 서울이야. 육사 근처 다 산이잖아. 근데 서울이야. 됐어? 그러니까 니네 느끼냐고. 안 느끼지? 무슨 얘기냐면 구획적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감각이라는 걸 경계로 가면 갈수록 희미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지역이 여기가 정확히 서울이야 아니야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외국인을 데려다가 여기 155번 버스 타고 쭉 한번 돌잖아? 어디서부터 서울이야? 이럴걸? 됐어? 숲부터는 거의 화랑대 태릉 이쪽 오면서는 여긴 무조건 경기도지? 이럴 거야. 진짜로. 됐니? 여기서 더 가잖아? 이 동네로 오잖아? 이 동네로 오면 얘네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 시골로 가는 거야? 너무 무서워. 나 납치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굴다리 지나면 근데 왜 갑자기 서울이야? 이럴걸?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야? 잘못? 이렇게 얘기할걸? 여기서부터 서울 갔잖아 또. 갑자기 아파트들이 개 많고 건물도 개 많잖아요. 심지어 여기로 오잖아. 우리가 있는 이쪽은 타워가 있잖아. 그렇잖아. 외국인들 누구를 가져와도 올리브영 있으면 잠실이다 이럴걸. 걔네가 뭘 알아? 올리브영 있으면 무조건 번화가야.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그 외국 책이 홍보가 돼요. 너네 알아? 이거 우리나라 소개하는 외국 유튜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올리브영이 있으면 그 지역의 중심지야 이렇게 가르쳐. 외국 한국인인데 영어로만 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거든. 외국 대상으로 하는. 걔네들이 항상 관광지 설명할 때 어디를 가든지 올리브영을 찍고 가면 역 근처에 있어요. 근데 서울은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 스타벅스 말고 이디야를 찾으라고 해요. 그렇죠? 이디야가 있는 곳은 무조건 중심지야. 그리고 이디야 옆에는 반드시 스타벅스가 있어요. 반드시. 왜? 스타벅스가 내면 매장을 이디야가 옆에 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디야가 옆에 내. 알겠지? 그래서 이디야가 엄청 성장했다고 그걸로. 왜? 다들 뭐라고 생각해? 스타벅스 비싸니까 이디야 가야지. 이디야 그래서 비싸졌다. 거의 똔똔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저게 투썸이야. 가보면 여기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데 서울 가보면 투썸이 매장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홍보도 개 많이 해요. 이거에 반면에 쌤 커피빈 되게 좋아하거든? 커피빈은 거의 지금 망해가 일보 직전이야. 커피빈은 미국 거야. 됐죠? 그리고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일 비싸요. 아메리카노가 여기서 스타벅스에서 4,100원 할 때 커피빈에 4,600원이었어. 그러니까 제일 비싸. 한국에서 아메리카노 제일 비싼 데가 어디야 하면 커피빈인데 커피빈이 얘들아 생각보다 개맛있다. 난 그래서 항상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매장이 몇 개 없어. 이제 매장 몇 개 안 남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커피빈 본사에서 내가 봤을 때 한국 버렸어. 진짜로 진심으로 아무도 관리 안 해. 알겠지? 그래서 알바할 때 커피빈을 가. 이게 내가 왜 이 얘기해 주냐면 주유수당이나 이런 게 본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꿀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릴 게 없어. 그리고 점주가 너네를 조질 이유가 없어. 왜? 직영제야.
어차피 돈은 어디서 나와? 본사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점주가 너네한테 지랄할 이유가 없다니까? 너네를 일부러 막 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돼. 시간만. 됐지?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진짜로. 근데 이제 개인 업장을 가면 그 개인 점주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약간 감각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 뭐 이거 시비고 걸 수 있고, 아 너 근무 태도 똑바로 아니잖아, 뭐 하던 거 아니면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야 오늘 일 없으니까 가라 이래버릴 수도 있고, 너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거든. 커피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커피빈을 하세요. 다만 어디만 제외하고 코엑스죠. 죽는 거야. 알겠지? 모든 외국 애들이 다 커피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랑 커피빈으로 다 몰려요. 진짜 죽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몇몇 매장을 제외하고는 커피빈은 대부분 한산해요. 비싸서 안 와요. 알았지? 꼭 알바하세요. 쌤 대학교 때 학교 앞에 있는 커피빈에서 되게 오래 알바했어. 아무도 안 와. 내가 6시간 일하는데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어. 그래서 누굴 불러요? 당시 여자친구를 불러요. 친구를 불러요. 녹화 중이다. 친구를 불러. 그래서 걔하고 6시간 동안 데이트를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그 엔더시스 밑에 매장이 있었거든.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화장실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매장 청소만 하면 돼, 나갈 때. 근데 나는 수요일이어서 매장 청소할 필요가 없었어요. 목요일이 대청소 날인데 난 목요일 다 뺐거든. 그러니까 난 수요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어와서 매장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고 그리고 집 나갈 때 문 잠그고 나가면 돼요. 근데 문 잠글 필요가 없어. 왜? 엔터식스니까 알아서 잠궈줘요. 10시가 넘어가면 알아서 셔터가 닫혀. 10시 반에. 그럼 나 뭐 하면 돼? 10시 반 전에 나가면 돼.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너무 꿀이었어. 지금 엔터식스가 그래서 망했어. 내가 일했던 매장이 없어졌어요. 알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카파시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경계가 명확한 건데, 도시로 확장하거나 지역이 되거나 나라 전체가 되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야.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그래서 무엇이 과도하고 뭐가 이 비율을 넘어섰는가에 대한 얘기는 자, 앞문장 전체가 주어져. 그죠? 그래서 동사는 is야. is highly relative. 굉장히 관련이 있고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자, 봐봐. 복잡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다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보다? 단순하게 physical capacity보다. 이해됐니? 단순하게 물리적인 수용 능력보다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Such as natural degradation.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degradatio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저건 분해지, 맞지? 그러면 자연적인 분해라든가 and economic leakage, 경제적인 어쨌든 유출 같은 거야. 그러면 degradation에서 여기서 그냥 grade만 보면 뭐 이걸 이제 분해라고 봐도 되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저하 정도로 보죠. 됐죠?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쨌든 이런 수준이 저하하는 것과 그리고 경제적인 유출 같들이 있을 거야. 됐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뭘 넘어서는 거예요? 물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지. 피지컬 커퍼시티를 넘어서는 내용이니까. 됐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 어디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예요. 됐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실제로 매년 거의 연에 한 번씩은 현지인들이 외국인들한테 대상으로 테러해요. 너 꺼지라고. 우리 도시가 너네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근데 쌤 바르셀로나를 스페인에 3번 갔거든? 너무 좋아서 내 개인적으로 3번 갔는데 3번 내내 한 번은 프로포즈 하러 갔어요. 두 번째도 프로포즈 하고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또 갔어요. 프로포즈를 왜 그랬냐면 프로포즈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무 준비 없이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에 이끌려. 아니 물론 그 전부터 하고 싶긴 했는데 기분에 이끌려서 준비를 없이 해서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남자도 잘 알아더래.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반짝이고 소중한 거 있잖아. 알겠지? 그런 걸 준비해서 이제 무릎 꿇고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하자 그랬어. 진짜 진심으로. 어디 아무도 없는 해변가에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걸 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했고 그래서 2번 왔지. 맞지? 그러고 나서는 그냥 심심해서 한 번 더 갔어. 좋아서. 그렇지? 우리 와이프는 스페인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스페인 가잖아요. 그렇게 붐비지 않아. 예약도 잘 돼 있어서 예약하면 금방금방 들어가요.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돼. 근데 왜 그럴까? 저게 감각이야.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쟤네가 뭐라 그러냐면 언론들에서 야 우리 도시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온대. 그럼 관광지 1등이 된 거야.
알겠지? 근데 바르셀로나 존나 크거든. 알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데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지구만 피라면 현지인들이 놀 때 수없이 많거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들이 많이 와. 그리고 실제로 거리 지나다니면 온갖 나라 말이 들려. 그게 얘네 입장에서 어떠냐면 사람이 실제로 많은 거와 상관없이 내 나라 말이 안 들리니까 피곤한 거야. 여긴 내 땅인데 중국 땅 같고 어딜 가면 한국 땅 같고 어딜 가면 일본 땅 같아. 그래서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요. 똑같은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구도시 중에서 제일 많은 관람객이 왔을 걸로 추정되는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됐니? 왜? 파리는 애초에 이민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특히나 못 사는 이제 막 저 어디 아프리카 쪽 애들이 막 이렇게 행상으로 돈을 번 다음에 어디에 정착하냐면 파리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파리에서 흑인들이 그렇게 많아. 진짜 중동권 애들이 진짜 너무 많아. 파리 사람 보기가 어렵다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야. 우리한테 테러하거나 그러진 않아. 이게 결국 감각인 거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막 많다 그러고 우리의 자원이 뭔가 훼손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같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럼 뭘 넘어서는 거야? 피지컬한 걸 넘어서는 거니까 어더 에스펙트에는 뭐도 들어가요?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 추론이라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도입이잖아. 도입의 주제가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에.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오버투어리즘의 개념은 물리적 경계 플러스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계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오버투어리즘을 봐야 된다. 다시 물리적 경계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를 다 봐야지 우리가 오버투어리즘인지 확인할 수 있다가 이 전체의 주제란 말이야. 물론 밑에 나오긴 했지만 위에는 전부 다 예시였잖아. 이거 주제로만 구조로만 보면은 도입이 나오고 예시가 한참 나오다가 마지막에 주제가 나온 거니까 결국 21번하고 구조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느려트려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생각해보면 주제 찾는 거 되게 쉽거든? 주제 찾는 거 되게 쉬운데 끝까지 읽어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다 이거야. 이거 변형한 거야. 도입 주제를 결국 예시로 느려트려 놓으면 끝까지 읽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줄은 어디다 내? 밑에다 내는겨. 여기서 이제 뭘 내면 돼? 컴플렉스 하나 내면 돼. 기가 막힌 거야. 됐니? 여기서 어더 에스펙트 내면 돼요. 이거 빈칸으로 물어보면 돼. 요약처럼 물어보면 결국 답은 뭐냐면 피지컬의 반대말이 답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처음에 구조에서 가르쳤던 아주 기초 내용들로만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한 거야? 주제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어쨌든 가장 핵심적으로 도입이 나왔으니까 소재가 바뀔 일은 없겠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거예요. 알겠죠? 계속 구조를 가르치는 게 선생님 그러면 뭐 밑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알겠지?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유형이 다양하니까 변형할 수 있으니까. 다만 소재가 나왔으면 소재를 꺾진 않는다. 알겠어? 그걸로 심화해서 들어갈 거니까 심화하는 포인트를 찾아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